방금 얘기했었던 대로 47번 요거 한번 좀 가봅시다. 교육청 문제치고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47번. 자, 핵심은 47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냥 요거예요. 미분 불가능인데도 불구하고 극대극소가 나오는 요 부분입니다. 미분 불가능이지만 극대극소가 나오는 문제예요. 47번 잠깐 풀어볼게요. 자, 약간 이런 식으로 비전형적인 함수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뭐 1차분의 2차니까 좀 그렇죠. 물론 몫을 빼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미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게 나을 겁니다. 어차피 극대, 극소 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얘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f'0이 0인가 보다. 일단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안 돼요. f'0이 0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보여줄게요. 0에서 불연속이어도 극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수식만 가지고 답을 냈을 때는 답이 되게 좀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그 이유를 따져서 보려고 좀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끝도 없이 나와요.
이게 14번인 이유가 수식만으로 봤을 때 의외로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수식만 놓고 봤을 때. 자, 일단 도함수만 이용해서 0부터 2까지의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함수 이렇게 나오고 x 플러스 1의 제곱분에 x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얘는 2x 플러스 2에서 x 마이너스 a를 빼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x가 0부터 2까지는 오른쪽으로 그만 가고 싶은데 밑으로 내려가서 미안해. 자, x 플러스 1의 제곱분에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쵸? 이래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로 그래프를 잠깐만 좀 그려볼게요. 지금 얘는 0부터 2까지만 요거기 때문에 이 분자가 0 나오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0부터 2까지로 제약 조건이 잡혀있지 않는다고 친다면은 얘 그래프는 이제 그려볼 만은 해요. 그려볼 만은 합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 그래. 일단 짤막하게 이것만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분자만 놓고 본다면은 A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서 0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A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A가 양수인 걸로 생각해보고 그냥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에서 극대가 나오겠고요. A에서 극소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증가하는데 이거는 극한 씌운다고 해도 1차원의 2차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중에서 0부터 2만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0부터 2만으로. 그리고 복사 붙이기 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느 케이스냐? 첫 번째는 A가 지금 0과 2 사이인 경우로 한번 볼게요. 일단 A가 양수인 경우만 한번 좀 봅시다. A가 0과 2 사이인 경우. 그러면은 0부터 2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대충 A는 0과 2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로 잘라서 들어가겠네요. 그쵸? 극수 한번 찍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극수 한번 찍고 올라가더라도 이때 왼쪽에 있는 0 값과 2 집어넣었을 때 값 중에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거는 실제로 0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봐도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는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1분의 a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그래,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F0은 a제곱, 그 다음에 F2는 3분의 2 마이너스 a제곱
그냥 이렇게 되네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좀 더 큰 거예요. 좀 더 큰 거. 그 다음에 또 A 집어넣으면은 또 0이 나오죠. 이건 무조건 A, 0이 됩니다. 그렇죠? A 집어넣으면 반드시 0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0과 2 사이 중에서 A, 0 나오고 왼쪽에 있는 0 값이 좀 더 작은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좀 더 작은 걸로. 요거밖에 없다라고 친다면 남은 게 계속 2마다 반복해서 붙이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0에서 극대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0에서 극대가 안 나와요. 그렇죠? 0일 때가 지금 함수값 여기 있기 때문에 좌악함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걸로 한번 좀 볼게요. 똑같이 A가 0부터 2 사이지만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고요. 자, 이번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거. 0과 1대 함수값이 똑같은 거. 0 한번 찍고 올라오고요. 그렇죠? 둘이 함수값이 똑같은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A가 나온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이건 뭐 그냥 아예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연속이죠. 연속이기 때문에 0일 때 극대가 되는 게 지금 맞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안 되는데 얘는 지금 되는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얘는 지금 어느 경우예요? 이 중에서도 F0과 F2가 지금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케이스는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건 다 맞아 떨어지죠. 0에서 극대에 나오면서 0부터 2 사이에서도 극소가 나오고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케이스도 한번 또 볼게요. 똑같이 A가 0과 2 사이지만 이번에는 0일 때 함수값이 2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0일 때 값이 2일 때 값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여기가 지금 A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요 경우에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값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때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복사 붙이기 해서 들어갑니다. 얘는 또 극대가 맞네요. 그죠?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면 돼요.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요 경우는 F0 값이 F2보다 지금 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외에 0과 2 사이의 범위에 대한 그래프가 이거 외에는 더 없죠. 아예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은 뭐지? A가 0과 2 사이 중에서 이 두 개를 연속해서 찾아본다면 얘는 F0이 F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F0은 얼마냐? 얘 A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F2는 3분의 2-A제곱이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겠고 A제곱, 이거 3 넘길게요. 그 다음에 전개하면 4-4A 플러스 A제곱. 그래서 좌변을 넘기면 2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이거인 A 범위 중에서 정수인 거 찾아주면 돼요. 괜찮죠? 요거인 범위 중에서. 일단은 식은 여기까지만 좀 써놓을게요. 이거 외에 다른 케이스도 또 있어요. 지금 이거는 A가 0과 2 사이인 거고 얘 A가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오히려 양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양수? 양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나오는 경우. 그러면은 이때는 또 뭘 볼 수 있을까? 0과 2 사이의 범위. 얘는 지금 A가 요보다 큰 거. 똑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고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또 증가하고. 그러면은 어쨌거나 0과 2 사이에서 잘려야 되는데 문제는 0과 2 사이에서 극소가 나와야 돼요.
극소가 나와야 되는 거면은 양끝 지점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잘릴 수 있는 거는 얘가 극소로 나오는 이 경우에는 지금 없어요. 괜찮네? 왜냐면은 방금 같은 경우에도 잘라본다 그랬을 때 극대 지점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따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얘네들은 합치면 마이너스 2예요. 한마디로 이거 지금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도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작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무조건 0과 2 사이에서 이쪽이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0과 2 사이에서. 그럼 0과 2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등장을 하겠고 그때 극소 찍는 경우는 이제 얘밖에는 없겠죠. 어차피 잘라서 들어간다고 치는데 죄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 그래프들밖에는 안 나올 거예요. 불연속으로 극소가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연속으로 극소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그러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번째 걸로 한번 좀 볼게요. 네 번째 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과 2 사이로 등장을 하는 경우, 그렇죠? 이 케이스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얘는 f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제곱이 되겠죠. 분모 문제 한번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2 한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나가게 됩니다. 4 나가고요. 그렇죠. 이거 2 묶어낸 제곱 나가고 분자가 분모 한번 약분시켜서 하나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나오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쟤는 값이 어떻게 되지? 요때 값이? 요 범위에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 값. 0이 되는지는 모르겠네. 0이 되는지는. 몰라. 어쨌거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극소가 될 텐데 함수값이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저거 4배인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정도라고 한번 쳐볼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아잉! 2를 더했구나. 2를 더했으면 얘는 1부터 3이구나. 실수. 미안해. 이게 무조건 양수구나.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 지점에서 극소 한번 찍고 올라오니까 똑같아요. 쟤처럼 지금 대가 지금 0에서 나오려면은 0일 때 극대값이 2일 때 값보다 0일 때 값이 2일 때 값보다 더 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합쳐놓고 본다 그러면 그래야만 얘는 또 반복해서 나올 때 또 극대 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거나 똑같이 이 범위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20 그대로 나오게 돼요. 얘는 지금 0부터 2 사이에서의 범위를 찾는 거고 얘는 이 범위에서의 값을 찾는 거고 그래서 두 개의 a 값이 존재를 합니다.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대충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이게 수식만 놓고 본다면은 그나마 조금 수월해요. 수식만 놓고 본다면. 근데 이게 그래프까지 봐서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즉 대충 판단하고서는 그냥 답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진짜.
50%.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또 뭐냐면은 지금 0에서 극대 나온다고 해서 F 프라임 0이 0인 걸 찾으려고 그러면 일단 무조건 아웃이에요. 절대 안 나오지. 왜냐면은 얘는 줄기함수인데 0부터 2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인 경우가 아예 안 나와요. 미안. 오케이. 아하하하하. 괜찮을까? 잘 안 되나? 내용 이해됐어요? 미안. 걔는 뭐 그래프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A 범위가 지금 제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근해 공식으로 근은 구해낼 수 있지. 그래서 범위는 구해낼 수 있어요. 우리 저거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수식으로 풀었어요. 그치? 사실 수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끝나기는 합니다. 왜냐면 될 수 있는 게, 사실 극점 될 수 있는 게 A가 0과 2 사이거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과 2 사이거나. 그쵸? 그래서 A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1인 경우, 그냥 그게 다지. 근데 맞아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된 거고, 어렵게 나오려면은 저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A가 1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제가 성립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지. 근데 만약에 구간이 0부터 3 구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저런 거 다 조사해야지만 돼요. 그죠? 왜냐면 A가 1인 경우는 1번 그래프가 절대 안 나와요. 저 F0이 F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치? 원칙상으로는. 그거 네. 근데 사후적으로 봐도 상관없어.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정답률이 그래도 그렇게 낮지는 않았던 게, 어차피 지금 0에서 극대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0을 쓸 필요는 없고 0과 2 사이에서 극수 나왔다라는 걸 본다면 결국에는 0과 2 사이니까 양끝점은 아니잖아요. 0에서 이미 극대니까. 그래서 목적하는 바 자체가 결국에는 분자가, 도함수의 분자가 빵 되는 게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저거만 보고 끝나는 문제였지. 근데 그거는 이제 출제자 의도에서 봤을 때 그런 거, 원칙상으로는 그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게 0과 2 사이에서 A가 0과 2 사이에 있거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과 2 사이에 있거나, 요거뿐만이 아니라 저거까지 따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이게 이 A 넣었을 때 이거고 이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해서 11 한 개
여기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맞아. 넣어서 이거랑 이거랑 넣어. 아 진짜? 네. 이걸 어떻게 찾았지?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거 그냥 좀 그래프를 머리? 안 하고 푼 것 같은데. 그래 그래프 보고 적당히 판단한 것 같은데? 네. 약간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일단 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도 또 되게 잘했어요. 음, 오케이. 그래서 빨리 끝냈구나. 네. 오케이. 비안 너무 어렵지? 이건 썼는데 생각들이 그거 안에서 하는 건지 봤는데 아닌 것 같고 미안. 좀 어렵지? 알았어. 저기 이게 수식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답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래프는 어차피 이렇게 두 종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봐요. 이게 fx가 0부터 2까지만 이렇게 분수함수 그래프가 나오고요. 0에서 극대가 나온대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0에서 극대가 나온대요. 그럼 당연히 0부터 2 사이에서는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잖아요. 무조건.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무조건 기울기가 빵 나오겠죠. 그게 0부터 2 사이에서.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빵 나올 수 있는 게 이 함수 전체에서 놓고 봤을 때 a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괜찮네? 그럼 얘가 0과 2 사이에 있거나 얘가 0과 2 사이에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이에서 극소가 나와야 되는데 0에서 이미 극대잖아요. 0이 또 극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 안 되죠.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 근데 이건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그럼 무조건 0과 2 사이 열린 공간에서 극소 나와야 되는데 열린 공간이면 어차피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린 공간에서 그 미분 가능한 지점 딱 기울기 0 나온 지점 걔가 극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린 구간에서 나온 이 두 함수 놓고 보면 이거 0 될 수 있는 게 이게 분자 0밖에 없어요. 그럼 둘 중에는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0과 2 사이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만 딱 놓고 보면은 그럼 a가 0과 2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그런 정수의 값 구해달라 그랬죠. 그럼 정수 이거 1밖에 없잖아요. 괜찮네? 어이밖에 없어요, 정수가. 괜찮네? 그럼 얘는 1이 아니고 2. 그럼 얘가 1이면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얘가 1로 나오거나 얘가 1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수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1 되는 거는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3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되게 허무하게 끝나죠? 되게 허무하게 끝나. 그래서 14번이에요. 그래서 14번. 솔직히 별로 이렇게 안 가도 답은 다 나와요. 답은. 근데 왜 이렇게 갔냐면 이게 a가 1인 경우가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취지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문제 취지를 준 건데 이게 깊이 있게 파보면은 이걸 고민했어야지 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민했어야지. 근데 정수A라는 조건 때문에 어차피 1 집어넣으면은 이거 무조건 양수 나와요. 괜찮죠? 이 마이너스 3 집어넣어도 이거 무조건 양수 나와요. 그래서 둘 다 되는 거야.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정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0과 2 사이에서 정수가 1밖에 없지 뭐. 괜찮네?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뭔 소리인지 이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다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로 범위 찾아내서 들어가야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알았어, 미안해. 자, 그러면은 요거 들어간다고 쳤을 때 a 플러스 1의 제곱은 3. a 플러스 1은 루트 3보다 커 나왔지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고 나갔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루트 3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요.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아니구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범위들과 요게 합쳐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보다 커 났지만 2보다 작은 범위로 나와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안에 있는 정수가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래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이미 여기에서 정수가 1밖에 없어요. 이걸 판단 안 해도 답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판단 안 해도. 근데 원래 이렇게 판단해줘야 됩니다. 1이 이걸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서 이거 놓고 본다면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a 플러스 1은 요 사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또 연결시켜서 가면은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고 나갔다. 맞아? 어이? 이러면 마이너스 2.7인데 정수가 없는데? 잠깐. 플러스로 나왔으면 마이너스 빼야 되는 거 아니야? 2 플러스 1이 마이너스로 바본가 봐. 바본가 봐. 미안해. 마이너스 1.7이구나. 미안해.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밖에 없네요. 그쵸? 그래서 케이스가 딱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밖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될 수 있는 게 또 얘가 1인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바로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문제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꼭 언급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불연 속에서도 미분 불가능이 나오는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딱 요거 이걸 보고 x가 0에서 그때 f 프라임 0은 0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이것만 진짜로 이걸 한순간 그냥 날아가요. 참고로 이거를 봤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중에서 그래도 되게 잘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딱 이거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14번인데 여기서 막힐 줄 몰랐다고. 틀렸어요. 틀려갖고 왔어. 근데 이거 빼고 다 맞았어요. 이거 빼고. 그죠? 나름 되게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원래 애초에 목표가 서울대 신소재였는데 아쉽게 여길 못 가고 우리 학교 후배가 됐어. 왜 못 가고? 아무튼 좀 그래요. 이거를 맞췄으면 됐을래나? 상관없나? 미안.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한 게 딱 이거야. F 프라임 0는 0. 이걸로 계속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F 프라임 0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걸로.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전에는 불연속이나 미분 불가능해서 그 극대극소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정의 내리면서 이게 설명을 하더라도 불연속도 미분 불가능하다, 극대극소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도 이런 문제를 처음 보니까 아예 그냥 생소한 거야. 그냥 극대극소면 무조건 F'0이 0인 걸로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우주 가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다 많이 틀렸습니다. 진짜로. 정말 많이 틀렸어요. 알았어. 그만할게. 미안해. 너무 많이 떠들었지? 자, 그러면 유형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삼각함수의 극대와 극소. 똑같죠? 어쨌거나 얘네는 미분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일단 간단하게 저기 스텝 1에 있는 49번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49번. 순수하게 삼각함수만 나왔는데 탄젠트 함수예요. 문제는 탄젠트 함수는 정역 범위 안에서만 미분 가능하고요. 점근선이 존재하는 정역이 제한된 범위에서는 아예 불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때는 불연속입니다. 근데 뭐 나머지 구간에선 다 되니까. 정의가 안 되는 경우면은 아예 불연속이라서 제외가 되니까 2분의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럼 당연히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F' 2분의 1은 일단 빵 나와야 되겠네요. 자,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볼게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쵸?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2분의 1에서 극소값이 나왔다라는 거는 x는 2분의 1에서 정의가 돼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다시 한번 탄젠트 기본형만 놓고 본다면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얘는 정역이 제한되어 있는 점근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서는 전부 미분 가능하고요. 아예 나머지 부분은 정역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예 값을 검토할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2분의 1에서 극소 갖는다 그랬으니까
f 프라임 x 얘는 시컨트 제곱 파이 x 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성미분하니까 2파이 x 플러스 a가 되겠네. 자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일단은 빵 나와야 됩니다. 2분의 파이가 아니고 2분의 1. 그럼 얘는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얘 집어넣으면은 파이 플러스 1 얘가 되겠죠? 그러면은 시컨트 제곱이 0으로 나오거나 파이분의 a가 0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0이 나와야 됩니다.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시컨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에요. 분자가 0이 아닌 이상 절대로 분수꼴은 0이 안 나옵니다. 결론은 시컨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0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컨트는 절대 0이 안 나옵니다. 와, 그러면 혹시 시컨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그냥 궁금하니까 한 번만 잠깐 볼게요. 궁금하니까. 일단은 시컨트는 코사인 x 그래프를 일단 먼저 보고 보는 게 좋아요. 그거에 대한 역수 그래프.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시컨트 x 얘는 딱 2분의 파이 지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지점에서 점근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을 때 1이 최대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분모가 이때가 제일 큰 거라서 최소가 됩니다. 이거 점근선으로 계속 뻗어 올라가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등장을 하고요. 딱 2분의 3파이가 되는 지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나옵니다. 괜찮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이게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완전 처음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 본다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컨트는 절대 0이 안 나와요. 시컨트는. 그래서 우리는 A가 지금 마이너스 파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파이. 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극소값이잖아요. F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A는 어차피 마이너스 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네요. 이상한데? 얘가 마이너스 파이인데?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네. 그러면은 실수.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렇죠. 얘는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 2번이 답이에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1은 일단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스텝 2가 사실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얘를 지금 건너뛸까 하는데 벌써 한참 넘어가가지고 벌써 한참 넘어가서 잠깐 한참은 아니고 51번을 잠깐만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간단하게만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fx가 sin x 플러스 코사인 x 빼기 2분의 sin x 플러스 코사인 x. 자, 이거 최대 최소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어려우면 하나씩 어려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관점은 뭐냐? 동일한 꼴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꼴이 반복된다라면 당연히 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당연히 치환이에요. 그래서 통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sin x 플러스 코사인 x를 치환해주면 식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지기 때문에 얘 최대 최소 구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극점과 양극값 이용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때 sin x 플러스 코사인 x가 t인 걸 이용해서 t의 범위를 구해내야 되는데 이때 이 범위 구할 때 정말 편한 게 뭐라고요? 합성이에요. 그래서 합성이 뒤에서 아주 미세하게 한 번씩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합성을 내가 빼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딱 최대 최소를 구하는 정도까지만은 알고 있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뒤에서 삼각함수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것처럼 사인 코사인이 1차로 더해져 있는 경우에는 의외로 이거 최대 최소 미분만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친다면 어차피 T'은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코사인 X 빼기 사인 X는 언제 최대지? 4분의 파이 그죠?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쉬운 걸로 줘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지저분한 문제를 내진 않을 거예요. 수능에서는 딱 요 정도로. 그러니까 굳이 합성이 아니더라도 풀 수 있게는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어차피 4분의 파이에서 득점 뭐 아니면 다른 점도 또 있겠죠. 집어넣어 보면은 2분의 플러스 2니까 어차피 얘는 최대값이 루트 2로 나올 거예요.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0인 거 찾아놓으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t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구나. 그러면 이걸 합성으로 어떻게 빨리 들어가냐? 자, 이쪽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를 덧셈 정리로 뽑아내려고 해요. 싸고 풀고 싸로. 그런데 다른 게 곱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없으면은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싸고 풀고 싸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싸고 풀고 싸. 근데 얘를 코사인으로 잡고 얘를 사인으로 잡으면 제곱합이 1이 안 나와요. 무조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제곱합 루트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코사인으로 봐도 된다. 얘는 사인으로 봐도 된다. 코사인은 루트 2분의 1이면서 사인도 루트 2분의 1이 될 수 있는 건 4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고 풀고 싸죠. 그래서 얘는 루트 2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합성까지 묶어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대값, 최소값은 얘잖아요. 사인의 개수. 그러다 보니까 이 제곱합 루트가 얼마인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곱합 루트.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구나 보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근데 꼭 합성을 써야 된다? 아니, 안 써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미분 이용해서 구해도 됩니다. 근데 알면은 그냥 좋다. 그래서 난 때려 죽여도 합성은 안 쓸 거야. 그럼 안 써도 돼요. 진짜로. 수능에서는 어차피 이걸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안 나와요. 합성이. 왜냐면은 교과서 생각해보니까 교과서 중에서 하나가 8종 교과서 중에서 4종은 합성이 아예 없고요. 3종은 영양 기르기 이런 데 등장을 하고요. 한 종은 예제 유제에 있어요. 한 종이 예제 유제에 있어요. 아예 그냥 합성 자체를 그냥 교과서에다가 그냥 바로 수록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교과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오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거를 그냥 출판사들이 본인들 판단하에 집어넣어 놓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는 거 아니면 안 내요. 안 냅니다. 그래서 합성이 문제가 나올 리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장담 못하죠. 그렇죠? 절대 장담은 못해요. 왜냐면은 맞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게 지금 스물스물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백악반각은 아예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당장 5년 전만 하더라도 백악반각 그냥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죠? 백악은 그냥 있는 거예요. 백악은 있는 거예요. 합성은 지금 애매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적어도 우리 때는 안 나와요. 진짜로. 욕먹으면서 낼 필요가 없어요. 왜? 8종 중에서 4종이 안 냈다. 교과서에 수록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보통 한 절반 정도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라서 출제하면은 분명히 여기저기서 폭격 맞아요.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명예를 실추할 걸 각오하면서까지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죠? 교수님들은 명예가 생명인데. 자, 아무튼 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한 문제만. 스텝 3에 있는 문제인데 참고로 52, 53, 54 문제 다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53은 살짝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요. 52번은 살짝 지저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당연히 53, 54 둘 다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아하는 문제가 53번이야. 실제로 53번이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풀었지? 오 여기 왔네. 답이 그거야? 이거 아니에요? 네요. 아니. 이게 더 질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 잘했습니다. 틀린 것만을 골랐지? 전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하. 이거를 기본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코사인을 묶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가까이까지인데 여기가 0이 안 돼요. 여기가 0 되죠. 아니야. 오른쪽에서 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나오지? 하하하하하. 하하하. 여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잘하지? 잠깐. 좀 아깝다. 자, 일단은 시간이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얘는 아예 그냥 실수 전범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게 0부터 2파이 사이에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그 값이 두 개가 나오고 있다. 아, 두 개? 두 개보다 더 나올 수도 있긴 하겠구나. 일단 두 개가 그 값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적어도 F' 알파랑 F' 베타는 빵이니까 당연히 미분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 자,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요거 다시 정리해주면은, 이거 정리해주면은 sin x 플러스 2x 코사인 x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0 되게 하는 근들 중에 알파, 베타 두 개가 적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의 부근이 알파, 베타 부호 변동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코사인과 사인을 좀 합쳐주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까요? 코사인으로 나눕시다. 코사인으로. 문제는 코사인이 0이 아닌 경우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x가 사실 내가 푸는 방식은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별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사인 x는 마이너스 2x 코사인 x, 그렇죠? 이렇게 넘겨놓고 나면은 코사인 x로 나눌 게 당연히 생각 들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서 코사인 x로 나누는 게 뭔가 좀 어색해서 그래서 잠깐 멈췄어요. 넘겨놓으면은 다른 항이니까 인수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뭐 물론 이 중에서 코사인 x로 인수분해한 친구도 있기는 합니다. 이 자체로. 그게 보이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코사인 x로 묶으면은 코사인 분의 사인 플러스 2x 이렇게 해서 묶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돼요. 이것도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코사인 x로 나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는 지금 0이 아닌 경우만으로 일단 잡아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넘겨보면은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x인 경우들이 지금 0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방정식은 해를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보통 그래프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y인 경우와 얘가 y인 경우를 한 번만 좀 잡아볼게요. 참고로 코사인이 0 나오게 하는 경우들은 얘가 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0 되게 하는 경우는 얘 빵 나오더라도 이게 0이 안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0은 일단 절대 0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y는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방부등식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함수 그래프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죠? 딱 여기까지가 지금 2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얘가 지금 파이. 그러면 탄젠트 x랑 마이너스 2x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그럼 어차피 0,0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미안해 길게 마이너스 2인데 그냥 이렇게 그릴게. 하하하하하.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만나는 게 총 몇 군데 만나요? 딱 두 개밖에 안 만나요. 얘네 두 개가 그냥 딱 알파 베타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알파구나, 여기가 지금 베타구나. 그쵸? 베타는 알파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탄젠트 알파 이거 뭐야? 뭐 없네? 방법이 없군.
그러면 일단은 알파가 근 2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식. 당연히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2알파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이 요걸로 뽑아낼 수 있는 두 번째 식.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2베타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이거나 탄젠트 알파나 똑같죠? 그냥 마이너스 2알파로 나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지금 맞습니다. 자, 이때 gx를 탄젠트 x로 잡았다. 사실 이게 니은이 좀 힌트예요. 니은이. 탄젠트 x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x를 gx로 잡으면은 g 프라임 알파 플러스 파이랑 g 프라임 베타 하면은 얘가 더 크냐? 그러면은 어차피 gx는 주기함수기 때문에 g 프라임 알파 플러스 파이나 g 프라임 알파나 둘이 달라요? 똑같죠? 아니, 어차피 알파 지점에서의 기울기나 알파 플러스 파인 지점에서의 기울기나 사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얘는 알파 지점의 기울기, 베타 지점의 기울기 보면은 베타의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르죠? 알파 지점의 기울기보다는. 그렇죠? 얘는 좀 더 둔탁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베타 지점에서 기울기가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니은. 자, 근데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굳이 자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지? 그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게 디귿의 힌트예요. 얘를 잘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둘이 정역의 변화량으로 나와 있잖아요. 분자는 함수값의 변화량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 기울기로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파이 빼기 베타 분의 얘는 마이너스 2알파 빼기 마이너스 2베타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파이 빼기 베타 분의 마이너스 2알파는 탄젠트 알파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2베타이기 때문에 빼기 탄젠트 베타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요 두 지점 사이 기울기요. 두 지점 사이 기울기. 그렇죠? 얘가 얘기하는 게. 자, 그게 지금 시컨트 제곱 알파보다 작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G 프라임 알파죠. 그래서 G 프라임 알파. G 프라임 알파는 지금 얘예요. 그렇죠? 이게 더 작죠? 그렇죠? 이 둘 사이 기울기가 이게보다 작아요. 왜? 위로 볼록하잖아요. 이걸 좀 가파르게 한번 써볼게요. 자, 얘가 지금 베타 콤마 G 베타. 얘가 알파 플러스 파이 콤마 G 알파 플러스 베타.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알파 플러스 파이 빼기 베타. 그 다음에는 G 알파 플러스 베타, G 알파 플러스 파이 빼기 G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둘 사이의 기울기가 지금 얘를 나타내는 거고 G 프라임 알파는 지금 G 프라임 알파? G 프라임 알파 플러스 파이로 씁시다. 얘가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위로 볼록한 상태면은 분홍색이 기울기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디귿이 아쉽게도 그냥 틀리는 걸로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게 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신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54번보다 많이 나와요. 54번보다. 자, 미안해. 말이 못 나와가지고 이거 뭐 134문제밖에 안 되니 132문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낼게. 미안해. 빨리 할게. 와, 고생했어. 화이팅입니다. 와, 저기 질문할 사람 있으면 좀만 더 질문해볼게요.